제가 적어놓은 제목대로 거의 안 가죠. 초기 우주가 아니고 초기 우주부터 지금까지 다 적용되는 일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요. 그냥 수식을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일단 좀 적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인덱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덱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듯이 그리면 좋아요. 이 두 수식은 뉴턴 역학입니다. 정확히 뉴턴 역학이고 이게 뭐냐면 F = ma입니다. 세상에 우리 노상 흔히 항상 봤던 이게 뭐냐면 이거는 빨간 걸로 써야 돼요. 근데 왜 빨간 걸 안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F = m입니다. 이 수식이. 그래서 a는 가속도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2번 미분이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F는 뭐냐 하면 포스인데 지오데식 이퀘이션입니다. 지오데식.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척지선 방정식입니다. 미국서 우리나라 올 때 저 위로 북극권으로 알래스카로 해갖고 시베리아 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대권 항로 그게 척지선이죠. 좌우선 대권 항로. 시공에서 가장 짧은 거리 그 거리를 이동하는 운동 방정식입니다. 입자가.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 갖고 이게 도출돼 나오고 그러면 실제로 파우선 방정식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뭐냐 하면 뉴턴의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뉴턴의 중력장 방정식. 아인슈타인 이전에 무슨 중력장 방정식 있었단 말이야? 있었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툭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뉴턴의 역학 체계 하에서 나오는 뉴턴의 중력 이론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뉴턴의 중력 이론. 이 뉴턴의 중력 이론 방정식 이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을 조금 생소한 문자인데 시그마로 적어주셔야 돼요. M하고 같습니다. 뭐냐면 밀도, 물질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밀도고 G는 마율력 상수고 4파이는 상수고 그랬더니 뭐에 2번 미분이 되죠. 우리 저 해자 세가 라플라시안 이 2번 미분입니다. 시공에 대한 2번 미분입니다. 공간만 따질 때는 그냥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인데 지금부터는 일반 상승 들어가면 무조건 시공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시공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시공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더니 질량하고 관계되더라는 거예요. 질량하고 관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뉴턴의 중력장 방정식을 가이드 원리로 해서 이게 4차원 시공이 확장됐을 때 이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갖는가를 11년 동안 추적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정확히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인가?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은 뉴턴 역학을 대표하는 공식이잖아요. FF-ma. 그 다음에 뉴턴 역학 체계 하에서 중력, 뉴턴의 중력 법칙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반자성하는, 거리 제곱에 반자성하는 그 중력의 법칙을 했던 뉴턴의 중력 이론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인슈타인은 이걸 4차원 시공으로 확장했을 때 이 뉴턴의 중력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건가를 11년 동안 추적하고 찾아냈어요. 그 방정식을. 그 방정식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놀라운 방정식이 도출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비교할 데 없는 가장 위대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4차원 버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 척지선 방정식하고 이 중력장 방정식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일한 실체의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유도를 하시면 아인슈타인이 도대체 11년 동안 무슨 고뇌를 했는가, 그리고 이 공식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식인가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유도를 하셔야만이 그 느낌을 가져요.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천재라는 아인슈타인이 11년 동안 올인했어요. 올인하고 그 중간에 자기가 논문을 많이 썼는데 중간 단계 논문은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갖고 최종 이 버전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지금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길로 가는 과정에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공식을 지도로 순으로 해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물리적 원칙 그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단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 물리적 원칙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 맞아 좋아요. 예, 지사성입니다. 예. 잘하네 우리 박대세훈 잘해. 지사성이요. 예.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의 원리. 잡다서 등가 원리. 이 무슨 얘기냐면 중력하고 가속도는 구분할 수 없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중력하고 가속도라는 현상은 동일한 현상이라는 첫 번째. 이걸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일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그 엘리베이터 끊어지는 그 실험.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중력하고 가속도가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 우주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켓이 이렇게 달리는데 로켓의 모든 창문을 막아두고 로켓 조종사가 갑자기 힘을 받았는 거예요. 탁 뒤로 힘을 받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차를 타고 가속을 하면 뒤로 훅 힘을 받잖아요. 그때 그 힘하고 이 우주중사는 자기가 가속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힘하고 만약에 어떤 행성이 있어서 별이 있다 하면 이 별의 중력이 땡기는 이 문제인지 이거에 의해서 내가 힘을 받은 건지 가속을 해서 힘을 받았는 건지 철저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저기 달리.
그게 등가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중력이라는 현상은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 그게 등가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리 법칙은 좌표계에 무관하게 좌표면 무관해서 창문을 막아두고 목회 조종사가 갑자기 힘을 받았는 거예요. 탁 뒤로 힘을 받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차를 타고 가속을 하면 뒤로 훅 힘을 받잖아요. 예. 그때 그 힘하고 이 운전사는 자기가 가속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힘하고 만약에 어떤 행성이 있어서 별이 있다 하면 이 별의 중력이 땡기는 이 문제인지 이거에 의해서 내가 힘을 받은 건지 가속을 해서 힘을 받았는 건지 철저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그젝트리. 그게 등가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중력이라는 현상은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 그게 등가의 원리예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리 법칙은 좌표계에 무관하게 좌표에 무관해서 동일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숫자는 말입니다. 근데 일단 이거가 잘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해명이 됩니다. 이 원리가 다른 이름이 뭐냐면, 다른 이름이 아니고 이 원리 일반 이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상대성. 그게 도대체 뭔 말이야? 풀어서는 일반 상대성 원리라는 거는 물리 법칙은 좌표계에 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텐사성이고, 이 말이 다른 말로 해서, 자, 적어 놓으세요. 다른 걸로. 일반 공변성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변. 잠깐만, 공변. 예. 상대성 이론은 공변 원리입니다. 공변 이론이요. 코베리언트. 한번 따서 코베리언트. 예. 상대성, 일반 상대성 공부하다 보면 이제 코베리언트에 완전히 그냥 서츄레이션 됩니다. 그 말을 자기가 얼마나 이해하는가 따라갖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얼마나 이해했는가하고 같은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원리라는 건 뭐냐면 코베리언트 원리고 일반 공변성 원리라는 거예요. 공변하다는 말은 한자 말인데 간단하잖아요. 뭐가 변할 때 비례해서 함께 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미분을 공변 미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학적으로 공변 미분에 관한 이론이에요. 텐사의 공변 미분에 관한 이론이에요. 세 번째 아인슈타인이 지도 원리로 삼았던 거. 무슨 지도 원리? 잘 들으세요. 이걸 11년 동안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에서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물리 이론을 전개하는데 망망대해서 방향 없이 갈 수 없잖아요. 나침반 같은 게 뭐였나 하면 네 가지 원칙이었어요. 지금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원칙은 뭐였나 하면 고전 물리 시스템은 지금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반 상대성 체계 하에 한 특별한 사례일 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물리는 일반 상대성 원리의 특별한 사례일 뿐이다. 일례일 뿐이다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욕심 많은, 그러니까 아니 우주 통째로 갖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이론은 기타 등등이고 그 속에 일반 상대성 이론 속에 극히 일부의 부분집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다 포섭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에너지와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준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자, 여러분들, 요 네 가지를, 네 가지의 지도 원리 하에서 뉴턴의 중력장 방정식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정확하게 1915년 11월 달에 논문을 투고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논문 제목도 뭐냐 하면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논문 제목도 중력장 방정식. 그래서 이 논문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전 세계 공포된 게 1916년도입니다. 그리고 1916년 이후로 인류는 전 인류한테 새로운 지평이 열려버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 에너지에 대한, 우주 전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마 지구 역사상 이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러니까 모든 차별상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뭘 딱 하나로서 우주를 설명할 때,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지구가 사라져버린다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그냥 우주 허공에 붕 떠있다 생각해봤어요.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때 지적 존재가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전 우주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니까요. 우리가 뭐 전자기학이나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생화학도 공부하고 세포도 공부하고 온갖 공부를 해요. 지구 표면에 온갖 잡다한 현상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갖고 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4월 1일 이제 봄이 막 시작되는데 그거 일어나는 걸 우리가 그 속에 들어서 보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사랑이 일어나고 온갖 잡다한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십 가지 학문 분야가 생겼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걸 깡그리 뭉개갖고 딱 하나로 이야기해버려요. 뭐냐 하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떼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그 차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상대성인으로 이야기하는 차원은 무슨 전자기력이 있고 무슨 생화학 작용이 있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딱 하나로 봤을 때 뭘로 이야기할 수 있나 이거요. 그거 이야기입니다. 일반 상대성. 그래서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이걸 좀 이해하는 사람은 이거에 버금가는 사고체계는 없어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류 지성사에서 이러한 절대적 상황이 모든 개별적 차별상이 사라지고 절대를 이해하는 그런 지적 탐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한 50년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뭐 6, 7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하장하고 나면 1kg 단 하얀 가루가 되잖아요. 훅 뿌려버렸어요. 바로 그 차원이에요. 하장하고 나면 하얀 가루, 한 줌 하얀 가루예요. 그게 그라운드 제로 상태예요. 그거 있어요. 하얀 가루 한 덩어리 있어요. 우주 전체에 어디 도망가지 않은 어떤 거 있어요. 그대로. 그거에 대한 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뭐 지구가 됐든 뭐 바람이 됐든 전자기 에너지가 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를 깡그리 다 집어넣어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하나 무엇? 그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사고 실험 해볼까요? 라는 생각에서 온도를 올려보세요. 지금 단당 100도 올려보세요.
어떠고 하다가, 한정막체 어떠고 하다가, 예. 100도 올려갖고 한 1시간 있으면 유기체들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더 올려봅시다. 예, 500도, 1000도, 흔한 온도입니다. 실험실에. 1000도 되면 지글지글 해갖고, 금을 저 녹여보면요. 금이 증발해요. 싹 금전기가 올라와요. 다 녹으면 뭐가 되죠? 액체가 돼요.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올리면, 예, 플라즈마 상태죠. 예, 핵융합처럼. 그 뭐 있어요? 거기 뭐 있어요? 그냥 입자들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지구 속에도 있고, 태양, 우주 전체의 가장 제너럴한 폼이 그 덩어리. 예, 질량 덩어리. 질량 덩어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시공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된 시공의 구조를 물질들은, 입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세계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 체계 속에는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기 상호작용, 핵력 다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도 다 들어가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야, 그거, 뭐 그런 어벙벙한 이야기가 있어. 완전히 신종판 계룡산 도산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 들어가면 그래요. 일반 상대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게 그렇지만 수식을 풀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수식을 풀지 않고는 알았다고 이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위대하냐 하면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천재가 11년 동안 매주 정신분절증 상태로 갈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갖고 밝혀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엄밀성에 일단 그런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편이 더 빨라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서로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아시다니 이어서 일로 가는 그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좀 더 4차원으로 옮겨갑니다. 4차원 옮겨가면서 먼저 4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 4원 벡터라고 하는데, 4원 벡터를 하나 봅시다. 예. 그래서 뭐냐면, 자, ds 스퀘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예. 뭐 어쨌든 방법이 없어요. ds 스퀘어. 예. 그러니까 4차원 시공에서 그 어떤 곡선의 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때는 길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4차원 시공이기 때문에 인터벌이란 말 써요. 따라서 인터벌. 네, 인터벌이라는 개념. 네. 4차원 시공에서 두 이벤트 사이의 그 간극. 따라서 두 이벤트 사이의 간극. 네, 그 인터벌입니다. 그 인터벌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GU 람다의 dx 뉴의 dx 람다를 이렇게 주어져요. 네. 일단, 네. 그러면 이게 수식으로 도대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 하면요. 네, 한번 따라보세요. 자, 그 전에 그러면 x라는 거, 4차원 시공에서 위치 벡터, x. 자, 이 벡터라 하지 마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x 뉴라 하세요. 네, 4차원입니다. u는, 제가 어떻게 되는, x 뉴라는 걸 상정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d, 이렇게 돼요. x0, x1, x2, x3 이렇게 되고, 이건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ct, x, y, g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쪽의 알파벳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이쪽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는 알파벳이 딱 4문자밖에 없어요. x, y, z, t 시공이죠. 근데 이걸 분리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이 장난, 이쪽 공화국입니다. 아무리 뒤집어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네,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ds 스퀘어는, 자, 이때 그러면
요거다 D 하면 요 D 다 붙여주면 되죠. 그 DS 스퀘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dx0, 자, 이거 잘 적으세요. dx1, dx2, dx3에 되고, 요게 dxu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gu 남다가 매트릭 텐사, 매트릭 텐사. 네. 자, 근데 다 대표님 말씀드리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뭐 공부하실 때 이게 뭐냐 묻지 마세요. 그게 공부에 방해해요, 오히려. 새로운 랭귀지를 배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4개 알파벳에도 새로운 영어를, 새로운 랭귀지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영어 배울 때, 새로운 랭귀지 배울 때 묻지 않잖아요. 사전 보고 그냥 습득하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4x4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0, 0, 0. 자, 빨리 적으세요. 1,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G, 유남다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다이노럴 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입니다. 행렬에서 4x4 매트릭스에서. 또 다이노럴 텀에 잘 보세요. 이거는 플러스 1인데 나머지 3개는 마이너스 1이에요. 다른 정의도 가능해요. 이걸 마이너스 1로 하면 나머지 3개는 플러스 1로 해주면 돼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 노테이션 따라가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dx 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직으로 쓰는 행렬이 됩니다. dx0, dx1, dx2, dx3 이런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지금 행렬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자, 행렬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행렬이 뭡니까? 4x4. 자, 행이 4개고, 열이 4개인 4x4 매트릭스거든요. 그럼 이거는 행은 하나, 열은 4개. 자, 행은 하나, 열은 4개.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요 4하고 요 4가 약분이 돼요. 그러면 결과가 1 곱하기 4 행렬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요렇게 계산하면 요 결과가 1 곱하기 4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 4하고 요 4가 지어져요. 행렬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뭡니까? 자, 행은 몇 개죠? 한, 둘, 셋, 행은 4개고 열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행은 4개고 열은 하나죠. 자, 그러면 요 계산은 또 어떻게 되죠? 요렇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1이잖아요. 1이란 말이 무슨 1이란 말이 숫자 1이 아니고, 이 전체 계산을 하면 스칼라 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스칼라 양. 자, 스칼라 양은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원리입니다. 스칼라 양이라는 게.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이 돌덩어리 자체는,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놓고 달에서 이 돌덩어리를 보던, 지구에서 보던, 이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상대성 원리입니다. 일반 공변성 원리고. 지구에서 보는 좌표 시스템 있잖아요. 달에서 보는 좌표 시스템 있잖아요. 좌표 시스템에 무관하게 일정량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공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 DS 스퀘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3차원에서 그리는 일반 공변성이 아닙니다. 4차원에서 DS 이 값만이 변하지 않는 값이 돼요. 뭐에 대해서? 좌표 시스템에 무관한 값이요.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물가를 따질 때 맥도날드 햄버거 값을 따지잖아요. 미국에서 1달러, 우리나라에서 1,000원. 이러면 1,000원 1달러, 뭐 아프리카에 무슨 돈에서 뭐 4.5 뭐 피니 이렇다 합시다. 그래도 이 햄버거 하나를 갖고 있는 우리가 먹었을 때 충족하는 욕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불변량, 그게 바로 텐사입니다. 한 따라서 텐사. 그게 이제 텐사고,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제 불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 스퀘어를 따져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그럼 계산하면, 자, 이거 행렬 계산하면, 자,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이 행렬을 계산하면, 행렬을 계산하면, 자, 한번 해보세요. dx0 제곱에 마이너스 dx1 제곱에 마이너스 dx2 제곱 마이너스 dx3의 제곱입니다. 자, 이때 인덱스로부터는 1, 2, 3가 지수가 아니고 x, y, z, t라는 거 알죠? 요거는 x, y, g입니다. 요거는 자, 행렬에서 제로 나오면, 상대성 이론 제로 나오면 이 제로는 뭐냐 하면 ct입니다. 시간을 말해요. 됐죠? 이 행렬을,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왜 이게 일반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될까 하거든요. 처음서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왠지 헷갈리는 이 문제예요. 이거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 그 마이너스 원인은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조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A자승 플러스 B자승 이꼴 C자승인데 이거는 A자승 마이너스 B자승이 C자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점이 첫 번째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 받아들여야 돼요. 노테이션에 의해서. 예.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dx0로 이걸 묶어볼게요. 그러자 뭐냐면 ds를 구해보고 싶어요. ds를 구하려면 자, dx0로 자, 루트를 취하고 자, 묶는 거죠. 자, 이 금방 따라올 수 있죠. 1 마이너스 dx0의 dx1의 자성 마이너스 dx1, 2의 dx0의 자성 마이너스 dx0의 자, dx2입니다.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xyg를 말합니다. 제곱이 아닙니다. 이거는 dx는 제곱이고 사리의 dx0의 자성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 없죠? 따라오는데 루트 치가 듭니다.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ds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ds.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뭐냐 하면 ds를 구하는 겁니다. 블랙홀에서 이 ds 수식에 의하면 블랙홀에 이게 무한대값이 나올 조건이 있어요. 그게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이벤트 호리존탈 그 거리를 재는 게 ds에서 곧장 나와버려요. 이 수식에서. 네. 그래서 자, ds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구하는 게 ds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ds가 그럼 어떤 형태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ds는 자, dx0의 요 수식을 제가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자, 여기에 dx0는 x0는 dct잖아요. 예. 네. 그럼 뭐냐면 cdt가 되죠. 오케이. c는 상수는 앞에 나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네. 이거서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집어넣으면 C가 다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요 제로에서. 그러면 C 자성이 나오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dx1의 dt의 제곱 플러스 dx2의 dt의 제곱 플러스 dx3의 dt의 제곱의 루트치한 형태가 되죠. 네,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x, y, g의 시간에 대해서 해준 거니까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의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됐죠? 이게 속도입니다. 정말 속도 차원입니다. x, y, g는 공간 차원이고 시간 차원을 나눠주니까 속도 차원이고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dx0의 1오버 c 자승의 v 자승으로 적을 수 있죠. 자,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흔히 특수상등식에서 그리 많이 봤던 요 팩터가 나오죠? C자승, V자승, 네,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일반 상대성 공부를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 그 서부 집합으로서 그대로 드러나져 버려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예, 그 밑에 물리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서부 집합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려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dx0를 하고 이거 워낙 이 팩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베타 자성으로 적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워낙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베타는 뭐냐 하면 적으세요. 베타는 V의 C입니다. 네, 이게 베타예요. 등속도. 특수상대성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 팩터죠. 네, 이렇게 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러면 4차원 시공에서 어떤 벡터 4원 벡터, 4원 벡터. 4원 벡터. 네, 4원 벡터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3차원에서 어떤 벡터를 말하는 것 똑같아요. 위치 벡터입니다. 4차원 시공에서 하나의 4원 벡터, 네, 4원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 텐사를 만들죠. 네, 일개 텐사, 3-1개 텐사. 예, 그 텐사에는, 자, 텐사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냥.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텐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텐사가 왜 그리 위대하냐 하면 수는 0차 텐사입니다. 수도 다 텐사예요. 벡터는 1차 텐사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2차 텐사를 다뤄요. 집합 정하겠습니다. 예. 수는 제로 차원의 텐사. 우리가 흔히 벡터는 1차 개수기라고 하는데 1개 텐사.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것은 2개 텐사. 2개 텐사는 인덱스가 2개예요. U하고, 그러니까 인덱스 2개인데 각각 인덱스가 X, Y, Z, T니까 4개를 가니까 4, 4, 16. 그래서 4, 4, 16, 요 3개입니다. 요 3개를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상정되어 있는 게 4차원에서 4원 1개 텐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텐사입니다. 자, 그러면 4차원에서 3차원의 속도에 해당되는 텐사를 찾아내야 돼요. 4차원 시공에서 우리 3차원의 속도에 해당되는 걸 노테이션을 뭐라 하면 U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U0, U1, U2, U3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U 4차원인데 이거는 속도니까네. 자 보세요. 속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차원 같으면 거리를 시간을 나눠주는 게 속도잖아요. 그럼 4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차원의 거리에 해당되는 4차원에 뭐라 그랬죠? 인터벌, 간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DS예요. 오케이, 이제 아시겠죠? 이게 DS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은 DS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거에 달렸어요. 3차원에서는 분명히 이 길인데 4차원에서는 길이라 하면 안 돼요. 그 길이 차원인 경우도 있고 공간 성분은 길이 차원인데 그게 시간 성분까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물리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4원 속도 4원 벡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4차원에서 속도에 해당하는 딱 속도란 말이 아니고 속도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에요. 그게 지금 U예요. 그러니까 4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구했죠? 뭘 구했나 하면 이게 4원 벡터잖아요. 4차원의 벡터예요. 4차원의 벡터를 인터벌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양이 진짜 파워풀한 양입니다. 진짜 파워풀한 양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인터벌 Ds를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구했잖아요. 자, 그럼 dx0의 1 베타 자성에 됐죠? ds 그대로 적었잖아. 그 다음에 자, 이것도 i가 뭐냐면 0, 1, 2, 3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4차원이니까. 0은 ct, 시간이고, 1, 2, 3은 공간이고, 이렇게 되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조금 나눠서 구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dx0에 d, 그 다음에 공간 벡터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공간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이 두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dx가 d 이렇게 되죠. 예, 이거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걸 적으면 요렇게 하면 노테이션을 적어볼까요? 요렇게 하면 자, 그대로 적을게요. dx0에 1 베타 자성 요렇게 하고 dr에 자, 빨리 적을게요. dx0에 1 베타 자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 노테이션 따라와야 됩니다. 네. 나중에 원자폭탄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원자폭탄 나와요, 세상에. 나 이거 공부하다면 진짜 소름 끼쳐요, 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아는 그 E 이꼴 MC 제곱, E 이꼴 MC 제곱은 그 특수한 예 중에 하나로서 그보다 더 큰 집합이 이 공식에서 그냥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4차원이라는 개념이 진짜 파워풀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전 인류한테 우리가 빨리 4차원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 왜? 그게 우주니까.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해보세요. 그럼 자, 우리 계산해 볼게요. 요 뒤에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자, 그대로 적으세요. 없어지면, 요 아래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1 베타 자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거는 자, 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dx0가 뭐라 했죠? cdt라 그랬잖아요. dt, dr은 뭐죠? 속도 차원이잖아요. 정확히 3차원 공간의 속도잖아요. 거리를 시간만으로 주니까 그 c에 붙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조금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v의 c의 1-베타 자승이 되죠. 진짜 이 간단한 이 공식이 파워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이나 특수 상대성은 딱 먼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노테이션을 정확히 따라가줘야 돼요. 요게 기반이 안 되면 나도 위에 거 공부하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헷갈려요. 근데 이게 가장 밑에 있는 기반에 있는 겁니다. 이 공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자, ds를, 자, 쭉 보세요. 이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ds를 구하는 거고, ds는 일반적으로 정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했더니 ds가 이렇게 주어지고, ds가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x, 그 4차원에서 임의의 어떤 벡터, 3차원으로 이야기하면 거리 벡터입니다, 사실은. 근데 4차원은 거리가 아니고 간극. 4차원 벡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4차원 벡터가 4차원 요거죠. 요 4차원 벡터를 4차원에서 인터벌로 3차원 어떤 거리에 해당되는 걸로 나눠주면 그게 뭐냐면 4원 벡터가 되는 거예요. 4원 벡터가 되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건 전체 베타는 뭐죠? 강속에 대한 속도의 비례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좋아요. 조금 더 가봅시다. 네. 그래요. 이 참, 대단한 수식인데, 간단해 보이지만 이 참 파워풀한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만나는, 수식을 하나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M0C를 곱해주면 U를 이렇게 U에다 곱해주면 이게 바로 4차원에서 모멘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 시스템은 3차원에 있었던 모든 물리적 법칙을 4차원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거가 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3차원에서 우리가 뭐 포스다, 뭐 거리 벡터다, 뭐 속도 벡터다 했던 이야기를 4차원으로 다 일단 바꿔놓고 4차원에서 3차원에서 했던 모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간단 그겁니다. 근데 3차원에서 거리가 4차원에서 꼭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벌이 되고 조금 물리적 의미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3차원의 거리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4차원으로 되면서 3차원 거는 오롯이 부분집을 다 들어와 버려요.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 나머지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새로운 우주관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의 부분 집합으로서 우리 3차원 시공이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이 어떻고 3차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4차원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 집합으로서 3차원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조금 따라오세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M0C에 1-베타 자승 되고, 자, 이게, C하고 이 C가 없어지니까 V에, M0V에 1-베타 자승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0P 이렇게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4차원의 운동량입니다. 4원 운동량이라 그래요. 자, 운동량은 M번인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면 4차원을 이걸 올려놔 버렸더니 이 속에 보세요. 여기 잘 보면 MC가 나오고 요거는 짧게 에너지 차원이 있을 것 같고 요거를 보면 M번이니까 운동량이잖아요. 예. 요 앞텀은 에너지가 되고 뒤텀 운동량이 돼버려요. 4차원 올려버리면 운동량 속에 4차원 표현 속에 에너지도 그냥 들어가 버려요. 네, 자, 그래서,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4차원에서 운동량은 뭐냐 하면, 감마 MV라 써요. 자,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감마 MV. 이 감마 팩터가 뭐냐 하면, 자, 미리 봐서, 감마는 이 팩터입니다. 이게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팩터를 써주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 공부하실 때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마가 이거고, 베타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이것도 베타 붙이면 I 붙일 수 있죠? VI 붙일 수 있죠? 이때 이제 XYZ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노테이션.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역학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포스를 거리에 대해서 에너지가 돼요. 근데, 자, 포스는, 뉴턴 역학에서 포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포스가 돼요. 자, 이거 지난 강의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자, 이거 긴가민가 하면 또 안 돼요. 박자세 회원들은 이거는 그냥, 지금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해줄까요, 또? MV에, 자, 이걸 DT로 해줘 보세요. 이걸. 그러면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잖아요. 이게 MA가 되잖아요. 이게 F가 되잖아요. 네. 됐죠? 간단히 해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고. 자, 그러면, 자,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W, 소위 말해서 4차원 운동량에 의한 4차원 운동량이 있으면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공식에. 그럼 4차원 운동량에 의한 에너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바로 dP의 dT의 dx, 뭐 x1에서 x2까지 거리. 이 거리만큼 4차원 시공입니다. 4차원 시공에서 운동량이 있을 때 그 운동량에 의해서 운동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해봅시다. 자, 요거는. 자, 요 적분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분은 특수상대성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적분이고, 요걸 건너뛰면 안 돼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미리 했습니다. dP,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dP의 dT라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 P가 운동량이니까 4원 운동량, 4차원의 감마 MV잖아요. 그러면 dT의 자, 감마 MV를 풀어쓸게요. 1-V 자승의 C 자승의 MV가 되죠. 이게 감마 MV잖아요. 요 텀하고 위에다가 MV, 요 텀이 감마니까 MV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때 풀어쓴 겁니다. 조금만 보면 그냥 따라와요. 네. 적어야 됩니다. 맹하게 보고 있다 졸음 와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그림 그리시게 하면 돼요. 네. 더 좋은 거는 수 놓으면 돼요. 그 옛날에 이거 강의할 때 누가 수를 한번 나와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하면 평생 남아요. 그대로 따라 그랬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냐 묻지 말고. 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외국 알파벳 뺄 때 A, Z, T 할 때 Z가 무슨 의미냐 물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T면 T고, A면 A고, C면 C지. 그거 알고 나면 그게 북을 BOK. 저 이야기했잖아요. 저 중학교 들어갈 때 내가 알파벳 다 알고 내가 영어책을 무조건 뭐든 다 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This is book 하는 나는 THISBOOK. 나 이거 이제 영어는 모든 영어책 읽을 수 있다 생각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1학년 들을 때 그걸 This is book을 읽고 도저히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왜? 나는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영어 못해요, 잘. 오케이. 자, 그래서 같은 거입니다. 이쪽에 알파벳 새로운 랭귀지를 배우기 때문에 새로운 랭귀지의 기억, 니은 이거 의미를 묻는 거는 뭐 하고 한다면 기억이 무슨 의미인지 묻는 것 같아요. 그 묻는 넌센스예요.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은 사실은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욱해요. 아니 세상에 뒤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나면.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미분해보는 거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분 응용편으로. 자, 요 미분은, 요거 먼저 하고 두 개 부분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1-V 자승, C 자승, M 먼저 앞에 보내버리고 D의 V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MV 앞에 보내버리고 D의 감마 팩타만 미분해주는 거예요. D, T의 뭐죠? 1-V 자승, C 자승 이거 미분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략하기 위해서 이걸 아예 역수 형태로 적어줄게요. 1-V 자승, C 자승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미분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됐죠? 예. 지수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자연과학 공부할 때 미분적분하고 지수, 고등학교 수학의 지수는 숙달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해볼게요. 처음부터 그대로 적어주면 돼. 빨리. 1-V 자승, C 자승, dV, dt. 자, 플러스 mV. 자, 해봅시다. 큰 갈로 하고. 이거 미분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1-V 자승, C 자승 나오고, 마이너스 1 해줄까지 2분의 3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요 안에 거. 자, 따라 하셔야 됩니다. 턱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C 자승에 마이너스 2V 하고, dt, dv가 되죠. 자, 빨리 따라와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쪽 복합함수인데 이 함수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왜냐면 v가 시간의 함수잖아요. 그게 v를 미분해줘야 되는데, 요거, 해갖고 마이너스를 해주잖아요. 뭐냐면, x 자승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x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을 해주잖아요. 요것도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앞에 개수가 나오잖아요, 또. 나오고, 요 안에 있는 걸 또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요 형태요. 네. 이거 피해가면 안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요 미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가면 항상 만납니다, 이 미분을. 그래서 해버리세요. 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m 1-V 자승 C 자승의 dV dt. 자, mv.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없어지죠. 요렇게 없어지고, 자, 간단히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1-V 자승의 C 자승의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자, 1/, C 자승의 V가 남죠. dV, dt가 되죠.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걸 조금 수고 쓰지만 요걸 좀 거꾸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수는 요렇게 바꿔주는 거 좋아요. 1-V 자승, C 자승의 2분의 3에, 요렇게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적어주고, 자, 빨리 묶어줍니다. 자, 묶어줄게요. 자, m 1-, 자, 원자 폭탄 만들려면 좀 참아야 됩니다. 일단 따라보세요. dv, dt.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정리해주면, 1-V 자승, C 자승의 3분의 2에, 2분의 3에, 자, mv, 여기 v 있으니까 mv 자승, 분의 C 자승이 되죠. M, V 자승, C. 이렇게 되죠. 됐죠? 그리고 dV, dt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묶어볼게요. 묶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깔끔해져요. 자, 그러면 뭘로 묶어주나 하면 1-V 자승, C 자승의 2분의 3 묶어주면, 그럼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니까 하나를 그대로 곱해줘야 되잖아. 곱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M에 1-V 자승, C 자승의 플러스 MV 자승의 C 자승. 됐죠? 자, 이거 해주면 기가 막혀요. 이거 해주면 1-V 자승, C 자승의 3분의 2에. 자, 요거 없어지잖아. 요렇게 없어지잖아. 됐죠? 그러면 M만 남잖아. M에 dV에 dt가 나왔죠. 다 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적분한 요 팩타를 했더니, 요걸 쭉 따라갔더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어봅시다. 자, 그럼 W는 뭐냐면, 사원 운동량에 의해서 생겼는 1, 사원 운동량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1, 그 1의 양을 지금 계산해 주는 거예요. W는, 자, dp분의 dt를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집어넣으면 m 1-V 자승, C 자승의 2분의 3 넣고 집어넣었어요. 좀 잘 적어야 돼요. 깨끗하게 적어야 됩니다. (2분의 3에) 자, 그 다음에 dt, dv가 되죠. 자, 그리고 뭐 있죠? dx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dx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 바꿔주면 dt, dx는 뭐죠? dv가 되죠. v가 되잖아요. 속도가 되잖아요. 속도 텀이 나와요. 다시 써주면
이건 지금 거리의 적분인데 속도의 적분을 바꿔줘요, 이게. 어떻게? m의 1-v c자승의 3분의 2의 v의 dv. 됐죠? 자, 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그렇잖아. 그리면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면 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때 적분 변수를 치환해 주겠습니다. 1-v자승 c자승을 우리가 x로 둡시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미분해 줘봐, 양변에. 마이너스 c자승의 2v dv가 dx가 되죠.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vdv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데, vdv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c자승 dx가 되죠. 오케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w는 적분해주고, 자, mv의 자, 요거 x잖아요. x의 2분의 3성. 그리고 자, dv가 뭐였죠? 2분의 마이너스 c자승의 dx가 됐잖아요. 잠깐, 요 잘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 좀, 잠깐 따라오세요. 요 텀을 계산했잖아, 우리가. 요 텀을 뭐로 집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c자승의 dx 그대로 솔직히 집어야면 돼요. 그럼 그냥 다 풀려요. 뭐냐 하면, m에 1 곧장 뭐 들어가면 되지? x의 2분의 3에,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c자승의 dx가 되죠. 됐죠? x에 대한 적분을 받겠어요. 자, m 빠져나오고, mc자승 빠져나오고, 자, 뭐 보이네, 이제. 2분의 mc자승 그냥 빠져나오죠? 2분의 mc자승 그냥 빠져나오고, 2분의 mc자승 빠져나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dx죠. 자, 이 적분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dx가 됐죠. 자,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mc자승의, 자, 요거 어떻게 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플러스 1에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플러스 1이잖아요. 됐죠? 자, 요 적분 해주면, 자, 요거 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요. 그럼 2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가 없어지죠? 그러면 바로 mc자승이 나오죠? 가슴 안 떨려요? 세상에, 뭐 벌써 이거 뜨끈뜨끈해지네. 뭐 하나 조작한 거 없는데. 기겁을 했어요, 저는. 수학이 위대하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섬찟해요. 뭐 하나 중간에 조작한 거 없어요. 그대로 노테이션,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가 준 거예요. 단, 3차원에서 4차원 바꿔주니까. 자, 드디어 나왔죠. mc자승이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갑시다. 지금 x의 얼마입니까? 자, 요거 해주면, 요거 계산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남죠. 예. 그럼 요거를,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루트 x가 되죠. 이거에, 자, 적분 변수 상하를 보세요. 이거에서, 이게 지금 x1, x2가 v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 v는 속도 제로에서부터 지금 속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속도 제로일 때 x가 얼마 됩니까? v를 제로에 하면 x는 1이 되잖아요. 그러면 x는 1. 자, x 변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v일 때는 요 수식 그대로 적어주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v자승 c자승이 되잖아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계산이 돼요. mc자승 나오고, 이게 해주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자, 그대로 집어해주면 1 마이너스 v자승 c자승이 나오고, 마이너스, 뭐죠? 자, mc자승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면 이걸 달리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v자승 c자승의 mc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mc자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속방 하겠습니다. 자, 자, 운동량을 4차원에서 운동량이 한 에너지, 운동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들어갔죠? 운동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들어간 에너지 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운동에 관한 에너지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겠죠? 알죠? 그래서 이제 K로 둘 수 있죠. K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MC 자승 운동에 관한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1 마이너스 자승 C 자승에 마이너스 MC 자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식을 음미해 보세요. 운동 에너지요. 지금 4차원에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만히 이걸 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조금 조작해 볼게요. K 플러스 운동 에너지 플러스 MC 제곱이 뭐죠? 어떤 질량이 갔을 때 일반 특수상식에 나오는 이꼴 MC 제곱이잖아요. 그거 해주니까 뭐가 나오니까 MC 자승에 1 마이너스 V 자승 C 자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토탈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질량이 갖는 에너지. 그거 합치니까 토탈 에너지입니다. 토탈 에너지를 E라 그러잖아요. 토탈 에너지 E가 바로 뭐냐 하면, 자, 이게 뭡니까? 이 텀이. 감마 MC 자승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통 대학생들이 자랑하는 건 E 꼴 MC 작업 다 알았다고 막 폼 잡잖아요. 이거는 3차원 이야기입니다. 4차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더 엄청나게 더 파워풀합니다. 이 공식이. 이 공식의 부분집합이 이 공식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 물리학을 이만큼 아는 물어봤을 때 이 공식하고 이 공식 차이를 보면 요거는 요 공식 요소 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공식이 4차원에서 토탈 에너지. 자연이 갖는 토탈 에너지입니다. 운동하든 정지했을 때 그 질량이 갖는 에너지 플러스 운동에서 생기는 에너지 4차원에서 다 합친 게 바로 이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4차원에 들어갔을 때는 뭐든지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하고 운동량을 나타내는 공식의 4차원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4차원에서 에너지하고 운동량은 어떻게 조절해 하면, 자, 벌써 나왔잖아요. 4차원의 운동량은 감마 MV. 4차원에서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감마 MC 자성. 자, 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4차원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죠? 시간 차원 빼버리고 나면, 그냥 MV, MC 자성이 되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마가 그냥 덜렁덜렁 붙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디 치울 데 없는데, 진짜. 이쪽이. 그래요. 이거 뭐 진짜 다 중요한 거라 갖고. 요거 뭐 적분이니까, 이거 다 따라오셨다 보고 다 어디로 적었어요. 이 적분이니까. 이쪽에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 게 단순한 수학적 전개 속에서 E = MC 제곱이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 4차원에서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나가보면, 자,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졌죠? 카이네틱 에너지가 요거잖아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4차원에서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4차원 카이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MC 자승에 1 마이너스 V 자승, C 자승에 마이너스 MC 자승 주어졌죠. 자, 요거 좀 손볼게요. 자, 만약에 이때 우리가 속도가 감속보다 훨씬 적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텀이 거의 제로에 가죠. 감속보다 적으면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어프리시메이션 쓰는 게 공학적으로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간단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그대로 쓰면 1 마이너스 V 자승, C 자승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학에서. 항상 전개할 때 자주 나오는 건데, 만약 요 텀이 요 앞에 1보다 굉장히 적을 때는 어프렉시메이션으로 거의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분의 C 자승의 V 자승 돼요. 근데 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플러스 해줘야 돼요. 혹시, 공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모든 이론책에 항상 나오는 이런 공식들이에요. 그럼 이게 집어넣어 줄게요. 우리가 4차원 시공에서도 속도가 감속보다 훨씬 느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때는 알죠? 공간에서 그렇고 시간으로 속도 빨라지죠? 이럴 때는 K가 어떻게 됩니까? 4차원에서 운동 에너지. 4차원 운동 에너지는 MC 자승에, 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MC 자승에 요 팩터가 뭐라 그랬죠? MC 자승에 이 팩터가 1 플러스 V 자승 2C 자승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MC 자승이잖아요. 한번 봐요. 세상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MC 자승 플러스 2분의 1 MV 자승 마이너스 MC 자승이 되죠. 하면 2분의 1 MV 자승. 와, 제가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제 제대로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한 사람은 이 공식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4차원 운동 에너지의
속도가 감속에 못 미칠 때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분의 1 mv 자성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다 배웠잖아요. 고전 물리학에서 2분의 1 mv가 바로 이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소름 끼쳐요. 조금 물리를 아셔야 돼요. 이거 즐기려 하면. 노상하면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해갖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성이잖아요. 쫙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손에 그냥 먼지 하나 묻히고 그냥 놔버려요. 이게 근사값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게 세 번째 원리잖아요. 뭐냐 하면 고전 물리는 일반 상대성이라 특별한 예에 불과하다는 거, 근사체에 불과하다는 거. 됐죠? 왜 내가 이걸 쭉 이렇게 풀어주느냐 하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벙벙하고 그냥 계룡성 도서 같은 또도계단 그런 말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풀면 여러분들 알았던 대학 과정의 모든 물리가 이 속에 부분집합으로 그냥 다 드러나 버려요. 드러난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차원의 새로운 시야를 확 펼쳐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물리는 그 외에 극히 일부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조금 더 나가볼게요. 네. 그러면 자, 이를 제곱을, 토탈 n을 제곱을 해봅시다. 입자 물리학 하면 여기서 출발해요. 여러분들 입자 물리학 그 책, 기억나죠? 그 책에 표지에 나오는 공식. 입자 물리학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요 다음 수식에부터 시작이 돼요. 네. 자, 이걸 이 제곱을 하면 뭐죠? 이 제곱은 감마 제곱, m 제곱, c 제곱이잖아요. c 사성이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갖고 한번 해봅시다. c 사성. 자, 이게 토탈 에너지요. 4차원 시공에서 토탈 에너지요. 4차원 시공에서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나 하면 그대로 쓰면, 자, 감마가 뭐죠? 자, 감마 제곱 이제 그냥 나와야 됩니다. c 자성, v 자성 이렇게 되죠. m 자성, c 사성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 팩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팩터. 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양쪽에 분모 분자의 c 자성 곱해주면 c 자성 마이너스 v 자성의 m 자성, c 사성, c 자성이 되죠. 자, 요걸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m 자성, c 자성을 빼내고 요렇게 하면 정리. 요거 굉장히 좀 따라오세요. c 자성, v 자성의 c 자성, c 자성 마이너스 v 자성의 c 자성, v 자성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죠. 자, 빨리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네, 이 아주 브레인, 전두엽 훈련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지긋지긋 해야 돼요. 머리가 지긋지긋. 신경이 써야 돼요. 그래야 뉴런들이 착착착 연결돼요. 자, 해보세요. 자, 그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 C 사성이 되잖아요. C 사성, 요 C 사성, 요 M 자성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빼줬으니까 대주면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대로요. 자,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요렇게 하면, 그러면 M 자성 C 사성이 되고, 요거 없어지니까, 됐죠? 안으로 들어가면, M 자성, C 자성 마이너스 V 자성의 C 자성, V 자성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요걸 조금 더 조작해보면, M 자성, C 사성에, M 자성, C 자성에, 자, 이거 분모 분자를 다시 감마 팩터로 하는 식에 주는 거예요. C 자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V 자성, C 자성의 V 자성이 되죠. 됐죠? 자, 요 팩터만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냥 적어줄게요. M 자성, C 자성을 그냥 묶어갖고, MC 자성의 제곱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요 팩터는 M 자성, C 자성, V 자성, 감마 자성. 되나요? 빨리 해보세요. 자, 이거 사무쳐야 돼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네. 이쪽 왕국은 조금 훈련하면 간단해요. 우리 수학선생님, 이승규 선생님, 비행기 안에서 5시간 해갖고 특수상대선 관문을 돌파했어요. 네. 수학선생님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하시면. 자, 이거 보시면, 그대로 해준 거예요. 요 팩터, 감마 팩터잖아요. 감마 제곱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M자성, C자성, V자성, 됐죠? 자, 그러면, 요 잘 보세요. 자, 다 왔어요. P가 뭡니까? 감마, M, V잖아요. 이 제곱이죠. 감마 제곱, M 제곱, V 제곱. 따라 해보세요. 감마 제곱, M 제곱, V 제곱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바로 이게
P제곱, C제곱. 다시 쓰면 PC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공식.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토탈 에너지는 MC제곱 플러스, 더 멋있게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 하면, 순서에 있습니다. PC 제곱 플러스 MC 제곱의 제곱. 됐죠? 예. 예? 아니, 그렇지, 2제곱.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예, 루트 쳐야 되고. 그렇죠. 보통 이걸 루트 쳐갖고도 표현하고, 그래요. PC제곱, MC제곱의 제곱. 이 공식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예, 현대물리학 책 표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 공식을부터 시작해갖고 입자 물리학, 입자 충돌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계산하는 게 이시겠어요. 왜? 입자 충돌할 때는 좀 4차원 시공에서 계산해줘야 돼요. 3차원 에너지 갖고 안 됩니다. E 이꼴 MC 이꼴 안 돼요. 바로 이 공식으로 갖고 E 이꼴 이 공식으로 갖고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잘 보시면 에너지 속에 뭐 있죠? P가 뭐죠? 모멘텀, 운동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운동량하고 에너지를 다 포괄하는 4차원의 토탈 에너지를 갖고 입자 물리학은 해석이 됩니다. 전적으로. 저 공식 모르고는 입자 물리학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작년도 특별한 거 할 때 저 공식 써갖고 입자를 발견한다는 게 뭔가 쭉 한 시간 좀 해줬잖아요. 바로 저 공식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들 음미를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전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학 고등학교 3학년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도출되는가? 저 첫 번째 충격받았어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인류는 그전까지는 3차원 그만 생각했어요. 시간 독립, 3차원 공간 이것만 갖고 물리 수식을 전개해왔던 거예요. 근데 4차원식으로 옮겨놔 봤더니 통째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증거가 뭐냐 하면 우주는 4차원 시공이라는 거. 그 관점이란 말도 틀리고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건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부분집합이요. 틀렸다는 말보다는 이제 나왔잖아요. 3차원에 있는 모든 거 다 나와요. 대표적으로 3차원 운동 에너지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근사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단지 강속보다 적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강속보다 뭐 한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아 들어간 처럼 보였던 거예요. 더 엄밀한 수식은 이게 아니요. 이 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차원 시공이 무슨 뭐 황당한 뭐 시간이 어떻고 공간이 어떻고 무슨 뭐 개똥철학 이야기하는데 깡그리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 말 듣지 말아요. 왜냐하면 4차원 시공이란 엄밀한 수학의 세계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수학을 딱 전개하면 그 결과가 그냥 탁 나와버려요. 그럼 그 결과면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3차원 세계의 물리량이 그거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사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예. 요게 이제 4차원 시공에서 여러분들 운동량 에너지를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예. 조금 더 나가고 봅시다. 자, 저 길로 가는데, 이제, 그럼 이건 다 이제 해결됐어요. 이거 누구 한번 찍지? 잘 찍어요, 이거. 나도 이거, 나중에,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교과서처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잘 찍어요. 그대로 찍어야 돼요. 이거 나오면서부터 아주 고등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이 꼴에 2분의 1 n분의 자서 고등학생 다 배워요, 중학생부터. 이게, 바로 여기에 부분집합으로 들어있다는 거. 무슨 알겠죠? 잠깐만요. 그래, 찍어. 그러니까, 한번 더 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박자서 게시판에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요거 그대로 올려놓으면 돼요.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대로 수식 쓰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간에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쪽 공부하면 진짜 머리가 상쾌해요. 잡다한 다른 생각하다 이쪽 공부하면.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원자력, 핵융합 연구소 전임 이경수 소장님이
저희 집 와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해줄까요? 왜 입자 물리학이, 그 어려운 입자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 이런 물리학이 먼저 규명이 됐느냐? 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4차원 시공이 그냥 말로 사는 게 아니고, 엄밀히 뭐가 도출되는 세계라는 거. 그냥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예, 여기까지 다 찍을게요. 자,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돌아가고. 자, 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4차원 시공에서 운동량하고 에너지 표현을, 리프레젠테이션, 표현을 수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E 이꼴 MC제곱부터 2분의 MV 자선 그대로 고전 물리학 수식들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첫 번째 맞아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은 어떻게 했나. 일단, 이 방정식, 파손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 전적으로 이걸 매달렸어요. 왜? 뉴턴 역학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보면 뉴턴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요. 인류 역사에서 자연과학에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동일한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뉴턴을 이해를 못하고는 아인슈타인을 갈 수 없습니다. 네. 동일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이론체계가. 그래서 이 뉴턴의 중력장 방정식, 파손 방정식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이 우아한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뭔지 몰라요.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두 번,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줬더니 4파이 G 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시그마, 4파이 시그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네. 물질의 밀도요.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의 소스가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이야기잖아. 아인슈타인이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니요. 섬찟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이 시공을 했다. 3차원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뉴턴이. 바로 보세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 곡선 있잖아요. 그 포텐셜 에너지 뭐냐 한번 보세요. 자,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중력의 에너지가. 이거 마일리너 법칙 공식 그대로잖아요. 마일리너 법칙이 F가 어떻게 됩니까? R 자승의 G, M, M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이 포스를 이게 뭐냐 포스입니다. 이거에 M에 F 하면 단위 질량이 받는 포스. 단위 질량이 받는 포스가 바로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 이거는 힘이잖아요. 힘에서 에너지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힘을 뭐죠? 적분해주면 되잖아요. 힘을 적분해주면 이 적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1/x 이거 여러분들 저 수학에서 1분의 r 혹은 1분의 x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배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그림이잖아요. 이 곡선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 물리학에서 이쪽에 뭐가 있나 보면 양성자가 있는 거예요. 포텐셜 쿨롱이든 질량이 있으면 이게 바로 곡선이 R분의 1 되는 포텐셜이 생기는 거예요. 이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스가 되면 미분을 해준 포스가 되잖아요. 미분해준 포스 되면 R 자성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만력 힘이잖아. 포스잖아. 포스는 R 제곱이고 에너지는 R분의 1이라는 꼭 기억하세요. 전자기나 중력은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보세요. 그 포텐셜 에너지를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준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머릿속에 뭔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공간에 대한 곡선. 그럼 면적도 공간에 대한 공면. 됐죠? 공간에 대한 공면이 누가 만들어줬다? 메스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메스가. 이게 바로 일반 상태는 같은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섬찟했던 이야기하겠죠? 이 공식 그대로 따라가고 이 공식을 4차원으로 바꿔주는 이야기요. 동일한 이야기. 이제 됐죠? 다시 한번. 이거 따라오시면 다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상 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개 지도 원리요. 북극성 같은 거요. 나침판이요. 이거 두 개를 보고
F 이퀄 m의 이 위대한 공식, 그 다음에 이 만류력 법칙,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에 가장 위대했던 두 공식을 지도 원리 해갖고 이걸 4차원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중력장 방정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 4차원으로 바꿨을 때 E 이퀄 m제곱보다 더 많은 게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 중력장, 만류력 법칙하고 F 이퀄 m의 이 뉴턴이 만들었던 위대한 두 공식을 4차원 시공으로 바꿔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거 바꾸는데 11년 걸렸어요. 그거 바꾸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인슈타인이 무슨, 이제 여러분들 뭐 아인슈타인이 그냥 똥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이게 만져갖고 이렇게 피가 통하는 사람 느낌이 오죠? 무슨 천재가 아니고, 그 한 생각 깨야 돼요. 천재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집요하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단계별로 접근해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단계별로 접근해 갈 때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향의 결정적인 게 이 네 가지 원리를 자기 상정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점은 이 네 가지 원리를 먼저 상정을 해놔놓고 그거에 맞는 수식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점이에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결코 천재 그런 접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인슈타인이 논문 썼는 거, 이게 1916년 이전에 1914년인가 이 논문 쪽에 에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에러가 많아도 그 당시에 어떤 전문가도 이게 에러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알아요, 나중에. 자기가 쓴 논문이 깡그리 틀렸다는 거 알아요. 논문 선행 것도 수도 없이 틀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틀리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수학적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905년도에 뭐가 나왔죠? 특수상대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1년 후에 1916년도에 일반상대성 이론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이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사 하는 사람들이 잘 밝혀놨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고 실험을 해갖고 계속 상상 실험을 하던 걸 자기가 한 달 만에 수식화 해갖고 그냥 딱 내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천재적인 직관이 번뜩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반 상대성을 그렇게 접근했던 거 아니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최종 수식이 갖춰야 될 특징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알았죠? 뉴턴이 있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오케이. 그 위대한 뉴턴이 있기 때문에 뉴턴의 이 두 가지, 졸지 마세요. 지구가 사라져요, 졸면. 시공이 짜부러들어요, 지금.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최종 그림이 어떤 형태로 되어졌던 욕망은 가득했는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11년이 걸렸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수학 천재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50대 넘어가고 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갔을 때 자기 그쪽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수학 전문가를 조수로 데리고 가는 같이 채용해달라고 그랬어요. 수학 계산은 조수가 많이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위대했던 거는 뭐냐면, 참 인간적인 그 느낌 와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해보면 와요.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이 몸부림쳤는가를 느껴요. 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고비마다 아인슈타인이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고민을 했고 했던 게가 그냥 확 와요. 오면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가장 천재라는 사람의 내면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외람되게. 그때 인간 본질이 뭔가 다시 드러나요. 하늘에 뚝 떨어진 그런 거 없어요. 결코 없어요.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이론체계도 따지고 보면 무지만하게 시행착오하고 자기가 쓰는 논문 깡그리 틀렸다는 걸 경악하고, 그래가 안 돼갖고 수학 전문가 힐버트 찾아가갖고 힐버트한테 막 수학적 그 표현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요. 위대해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점 위대하냐면 어떤 걸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최종 고를 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 올라가서 점검하고 한 단계 올라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읽어보면. 자,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공식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만류 법칙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럼 요거 뒤에 나가기 위해서도 이건 좀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뭐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은 저거 뉴턴의 만류력 법칙, 저 중력장 방정식 푸는 거 공부하기 위해서도 하루 올만해요. 그건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래, 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금방 끝나요. 자, 델타 자성 파이는 4파이 G의 시그마. 자, 이 공식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출발은 뭐냐면, 위대한 법칙 F 이퀄 MA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법칙 있죠. F 이퀄 만류 법칙이 뭐죠? R 자성의 G, MM, R. 중심으로 향하는 벡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나 하면 F 이퀄 요 형태로 쓰면 mg로 쓸 수 있거든요. 바로 중력 가속도. 지구 중력 가속도 9.8m/s 자성. 알죠? 원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중력 가속도. 중력입니다. 중력의 세기. 중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m으로 나눠주면 r 자성의 g m의 r 유니트 벡터. 자, r 유니트 벡터는 알죠? 동경 방향에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유명한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이 뭐죠? 벡터 g를 면적에 대해서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벡터 g의 발산이 되는 거죠. 자, 저기 기억나나요? 전자기 할 때 이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섰던 거 대풀이 써요. 자연과학 전체 공식 다 뒤벼봐도 10개 안 돼요. 사실은 물리학 쪽에는. 그리고 철칙 자연과학이 어렵다는 사람은 내가 딱 봤을 때는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야. 잡단생하는 사람들이야. 머리가 단순한 사람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자, 요거 그대로 따라 계산해 줄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표면 어떤 면적을 인클로즈된 면적에 대해서 적분입니다. 그래서 G가 얼마죠? G 벡터. 중력장 세기잖아요. G 벡터가. 중력장 세기가 뭐죠? R 자성의 G M에 그 다음에 자, 잘 들으세요. R 벡터. 지금부터 이 벡터 노테이션 잡아요. DA잖아요. 면적 벡터입니다. 면적이 벡터라는 거 이야기했죠? 면적이 방향이 있잖아요. 나타나는 거. 면적 벡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적어줍니다. 자, 이거. 자,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혹시 학생들 이거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학생들, 일반인도 다 그리세요. 이거는 3차원 R 세타 좌표계에서 자, 우리가 R 세타 좌표계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기준점에서부터 어떤 함정까지 이 벡터가 R 벡터예요. 오케이? 이 벡터가 R 벡터예요. 이 벡터에 요 면적소. 자, 이 칼라로 그려주세요. 이 면적소를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DS거든요. DA 벡터입니다. 자, DA. 예. 오케이? 자,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요. 요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게 세타고, 그 다음 요걸 XY 평면에다가 그림자 투영한 요거 있잖아요. 요 투영한 요게 파입니다. 부좌표 R세타 파이 수도없이 했죠? 자, 그러면, 자, 요 길이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요거, 그러니까 R 사인 세타가 되죠. 요거를 평행 이동한 거니까요. 요거는 R 사인 세타가 되죠? 됐죠? R 사인 세타가, 자, R 사인 세타가 요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움직이니까 요 변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변 길이는 R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나옵니다. 양자역학 할 때 이거 모르면 양자역학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맹수사에 있는 사람들 양자역학 뭐 따로 양자역학 있고 전자역학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저 공부해봤더니 그런 분야 없어요. 깐부리 좌표에 관한 문제예요. 구좌표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시면 전자학이 아니라 양자역학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항상 어렵지. 지금 네, 면적소. 그 다음에 자, 요 방향, 요 길이는 얼마 되겠죠? 요 길이는 요 세타를 이렇게 움직이잖아. 여기 바로 R,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R 사인 세타에 요 방향이니까 D 세타가 아니고 잘 적었어야 된다. 요 D 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D 파이가 되고 요거는 R D 세타가 돼요. 그럼 요 면적은 DA는 어떻게 되냐면 R 자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는 거예요. 면적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적소를 자, 그럼 요 DA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DA가 그렇다니까.
자, DA가 그러니까는, 자, GM 앞으로 나오고, 자, R 자성에, 자, 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DA 벡터의 유니트 동경방향 유니트 벡터, 이렇게 중요해요. 벡터 인너 프로덕트니까 스칼라가 되죠? 스칼라 돼요. 그러면 요거 대신, 자, 뭘 주고 있으면, R 자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를 넣어주면 되죠? 예. 그러면 요 R 자성 없어지죠? 그럼 GM에 뭐가 되느냐 하면,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 전체 축구공 껍질을 다 계산해 주려면 어떻게 되죠? 적분이 2개 들어가죠. 세타 방향 적분하고 파이 방향 적분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해줄게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인데 세타는 몇 도에서 몇 도?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는 0도에서 해서 파이죠. 0도에서 파이까지. 파이는 어떻게 되죠? 동경방향. 동경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0에서 2파이죠.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축구공 껍질 완전히 구명 껍질 전체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 단위가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게 뭐냐면 스테라디안이라고 그래요. 딱 입체각. 이렇게 뭘 이렇게 봤을 때 요 입체로 만들어진 각도, 이거 스테라디안이라고 그래요. 그 바로 데피니션입니다, 요게. 스테라디안 계산하면, 자,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계산하시면, 자, GM에, 자, 먼저 안에 거. 자, 먼저 안에 거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마이너스 GM 되고, 파이는 그대로 두고, 파이 0에서 2파이 두고, 코사인 세타에, 자, 세타를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해보세요. 이거 얼마 되는가? 자, 그대로 해줄게요. 마이너스 GM에 0에서 2파이에, 자, 위에 값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얼마? 코사인 파이 얼마야? 빨리, 코사인 파이 얼마야? 1? 마이너스 1이지. 우리,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 자, 코사인 제로는? 1. 우리 고대 법대생 수학 거의 안 했다 그러는데 잘하네요. 자, 1입니다. 예. 그럼 이걸로 해서 마이너스 2잖아. 2가 되고 뒤에는 뭐죠? D 파이 그대로 남습니다. 됐죠? 해주면 2GM이 되죠? 2GM이고 0에서 2파이에 D 파이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뭐죠? 2파이잖아. 그럼 뭐죠? 4파이 GM이 나오잖아요. 됐죠? 자, 여러분 혹시 물리학 책을 보다가 4파이라는 값이 자주 나와요. 그건 이런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구면 전체에 대해서 표면을 계산해 줄 때 항상 나와요. 이게 꼭 축구공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랜덤한 형태, 감자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감자 같은 것도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전체 그 면적분을 해주면 4파이가 나와요. 이게 물리학 노상 나오는 벡터입니다. 4파이라는 벡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전구면에서.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이게 뭐죠? 지금 이걸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걸 계산했더니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4파이 GM이 나왔던 거예요. 자, 4파이 GM이 나오는데, 자, M은 질량이잖아요? 지구 질량이에요. 그럼 4파이 마력 상수에다 M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시그마에 DV 해주면 되죠. 밀도에다가 부패해주면 되잖아요.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같아? 이게 바로, 자, 이거 보입니다. 델타 중력 포텐셜, 아니, 중력 가속도. 요거하고 이렇게 같아잖아요. 이렇게. 예. 가우스 정리하에서.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그대로 적어주면 델타 점 찍고 G는, 예. 이 델타 G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4파이 G 시그마가 되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 G 벡터를, 자, 잘 보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파이가 뭔가인지 나와요. 파이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파이.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파이. 이 포텐셜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요. 이 파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주면 포스가 되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포스잖아. 중력 세기가 포스입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포스이기 때문에 포텐셜을 미분해주면 포스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4파이 G 시그마 돼. 어제 마이너스 하나 어디 빠뜨렸을 거예요. 쭉 따라가보세요. 마이너스 빠뜨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쓰면
델타 자승 파이는 4파이 G 시그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파손 방정식이고 됐죠? 네. 저기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는 바로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공식에서부터 출발해요. 아인슈타인이. 출발 11년 동안 고민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나가고 잠깐 쉬었다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공식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지금 이게 포스입니다.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요, 힘. 포스요. 예. 이 포스가 위치 에너지의 미분이요, 미분. 미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라운드, X,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미분이요. 오케이? 이 관계야. 예. 이건 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 됐죠? 그럼 이걸 의미하는 거지, 다시 보세요. 이거의 물리적 실체는 뭐예요? 물리적 실체 하나밖에 없어요.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 밀도요. 질량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 예,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생겼는데, 위치 에너지 생겼는 그게 곡선을 그리면 위치 에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R분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저 흔히 보셨죠? 이게 바로 시공간의 공률이에요, 4차원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4차원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갖고 세구슬 놓으면 이게 쑥 들어간다 나오죠? 이거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도 신비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당연한 기계래요. 논리적 기계래요. 아인슈타인이 결코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 공부하다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딱 뭐냐면 가이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결코 엉뚱한 생각에서 간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합정적인 거, 뉴턴 같은 거예요. 그걸 확실하니까네. 그걸 원본으로 해서 그걸 4차원으로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바꿔주는데 바꾸고 났더니 아까 봤죠? 에너지든 모멘텀을 4차원으로 바꿨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버렸잖아요. 동일하게 단순히 3차원, 4차원 바꿨을 때 수식적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우주 전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오케이? 왜? 우주는 4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시간 공간을 계속 분리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가 4차원 생각하면 넌센스예요. 파라독스예요. 그건 우리 착각이요. 진화적으로 유용한 착각일 뿐이에요. 존재하는 건 4차원 시공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왜 위대하냐면요. 4차원 시공이라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민코프스키가 아인슈타인이 쯔리공대 때 수학 교수였어요.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싫어해갖고 그 교수한테 수학 시간 벌써 땡땡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코프스키가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을 계속 공부하다가 이 속에 함축된 놀라운 의미를 발견해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해도 그 공식의 의미하는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E = MC 제곱이 아인슈타인이 금방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수상대성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나와요.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놔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설명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팩터 들어가고 진공 팽창하는 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독스는 뭐냐면 공식을 만들어냈다 해갖고 만든 사람이 그 의미를 다 아느냐?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의미를 묻는 게 넌센스라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저 위대한 공식 만든 사람조차도 이게 함축한 의미는 그 후에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시공 어쩌고 노상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누가 캐치했느냐 하면 위대한 수학자 민코프스키가 그 본질을 봤던 거예요. 뭐냐니까 특수상대성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주에는 시공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시간과 공간은 인류 역사상 영원히 사라지고 시공 유닛도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선언했어요. 그 유명한 선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안 받아들여요. 수학적 장난이라 안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 개념이 많은 걸 생산해내는 걸 보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생산을 해놔야 돼요. 짜들어. 박자세가 해외학습사 갔으면 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그냥 떠버려 소용없어요. 이게 자연과학적 방법론입니다. 뭘 만들어낼 때 사람들은 그걸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마찬가지요. 시공의 연합체밖에 없다. 시공의 이벤트밖에 없다는 그걸 아인슈타인이 수학적 장난이라고 폄하했다가
그거로 했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온 걸 보고 2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이제 일반 상대성이 확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위대한 거예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만년에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예. 아인슈타인이 뭐 한 70대인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꼴방에서 가정부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냥 슬슬 죽어요. 예. 근데 그거 왜 커멘트 붙이느냐 하면 뭘 신비하시길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람 아주 젊었을 때 아인슈타인 성욕도 강하고 그래 섬신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 또 이야기하면 누구야 수리된 거는 타고난 바람둥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밥 먹으면서 할 때 읽어봤더니 피타고라스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고 나갔고 그 섬 주민들한테 암소 100마리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위대한 그걸 발견하고 그 학파를 만들고 했는데 평생 채식주의자였어요. 넌센스. 내가 봤을 때는 골빈 인간이야. 그래 보면 채식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피타고라스가 믿었던 몇 가지 황당한 거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잘 들었어요. 그게 양립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만년 아인슈타인은 과학계에 아무런 결과를 안 남겼어요. 40 이후에는 뻑자들은 낸 게 없어요. 노상해도 헛다리 짚었어요. 그래서 신하고 접속이 이제 끊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40 이후에 아인슈타인 낸 거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인슈타인 이 두 개로서 아마 지구상의 지난 10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예요. 앞으로 몇백 년 지나도 아마 이걸 넘어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단순한 사고, 지극하게 단순한 사고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에요. 그 단순한 사고가 뭐냐? 내가 딱 보면 사람 사고하는 패턴을 보면 잡다한 거 사고하는 사람은 그 깡그리 볼 필요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 전체를 그냥 딱 놓고 하나만 물었던 거예요. 이 전체 하나를 뭘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메서. 어떤 것도 메스를 갖고 있잖아요. 혹은 그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든 그걸 물고 날렸던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그걸 수식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제대로 따라가시려면 중력 좀 해달라면 사주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구가 갑자기 펑 하고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냥 우주공간 둥 떠있다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우주를 어떻게 사유할 건가? 그 문제예요. 45억 년 전에 이 공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텅 빈 허공이었어요. 인터스텔라 미디어만 그냥 덤실덤실 하고 있고, 얼마나 희박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소 원자재 하나 띵, 일렉트론 하나 삥, 숨 막히는, 시공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중력 수축에 2000만 년 동안 인터스텔라 미디엄들이 중력 수축해하고 우리 솔라라는 게 솔라 시스템이 나왔던 거예요. 그 전체 솔라 시스템이 나오고 행성 지구가 나오고 유기물이 출현하고 생명의 현상이 시작되고 우리가 드디어 영장 위에서 싱킹이 뭔가 출현했잖아요. 그 좋아. 그 따라오면 전자기 상호작 많은 이야기 하지만 그건 뭔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술가 중에, 화가 중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베이컨이 그렸는 그림 보면요. 정육점에 걸어놨는 고기 덩어리를 많이 그려놨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추구한 줄 알아요? 모든 동물의 개별성을 다 사라져버리고 덩어리, 그 피 범벅된 덩어리, 그것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그 레벨에서, 그게 그라운드 레벨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만날 때는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깡그리 개별에 매몰되면 안 돼요. 깡그리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명확한 거는 여러분들 50년 후는 휙 불면 날아가는 하얀 가루, 1kg 하얀 가루 끝나요. 누가 부인할 사람 있어요? 질점. 여기 일반 상동이 뒤에 가면 더스트란 말이 나와요. 더스터. 이게 물리 용어입니다. 더스트가. DUST. 이게 일반 상도성 이름 계속 나와, 이 용어가. 더스트. 인텍션 하자는 파티클, 먼지 입자요. 그거요. 우주 실체는. 저게 뭐 소립자일 수도 있고, 뭐 지구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더스트인 거예요. 분말가루.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많은 다양성을 깡그리 천도 몰래 보세요. 유기물 분자가 다 분해돼갖고,
한 3천 돌리면 수소 이온화 다 돼버리고 그냥 뭐가 되죠? 유니크한 몇 가지 엘리먼트의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물질, 에너지를 수식한 거예요. 바로 우주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가 콜다운 되면서 차별화된 개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현상이라 아주 지긋지긋하고 아주 그냥 전염병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긋지긋해, 봄이 오면. 미당이 그랬잖아요. 또 한강물이 풀린단 말이냐. 여러분, 그 뉘앙스, 저 미당 그 시를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는데, 또 한강물이 봄이 와갖고, 또 한강이 얼음이 녹아서 한강물이 풀린단 말이냐. 그 다음부터 섬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찢고 뽑고, 얼마나 가슴 아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걸 깡그려갖고, 흩뿌는 날아가는 더스트 알갱이로 보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그 명쾌하고 그 단순함에 속이 시원한 거예요. 공부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